점에서부터 선까지의 거리의 이제 최대치수, 맥스 미니멈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고요. 뭐 진짜 합쳐보면 한 1000문제가 넘는 겁니다. 그런 걸 다 풀어보셔야 되는데, 봐봐. 자, 선이 하나 이렇게 있어. 풀어봐야지. 자, A점이 이렇게. 오늘은 수업 끝나고 집에 가시는 겁니다. 알겠죠? 네, 오늘은 확인 테스트 앞에 하셨고요.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직선 L로부터 점 A가 가까워요? 점 B가 가까워요? 라이야. 왜? 누가 가까워? 이유는? 가깝기 때문에. 오, 철학적이죠? 왜 가까워요? 아, 그래요? 서은아, 누가 가까워요? 왜 이유는요? 왜 웃어? 서은이 목소리 웃겨? 서은아, 왜 가까워, 얘가? 이렇게 뒷가로 이렇게 이랬을 때 더 가까워. 가까워요? 그럼 거리 재겠다는 뜻이네요. 자, 누가 더 가까워? 이유는? 아니, 근데 이 이유가 나와야 문제를 푸는 거야. 근데 괜히 물어보겠니? 가까워 보여서, 아, 이거 눈으로 보니까. 자, 은서, 누가 가까워? 쌤이 원하는 딱 세 글자 나오면 되는데. 가까워. 누가 가까워? 이유는? 태훈아, 누가 가까워? 이유는? 그러니까 내 말을 봐봐. 너희가 대답하는 그 상황을 보면은 이게 거리를 다 재겠다는 뜻이네. 그러면 거리를 재가지고서는 계산해 본 다음에 이게 더 가까운데 이게 판단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은 수학 문제 못 풀어. 그렇게 푸는 게 아니고, 그럼 내가 이제 두 번째 설명을 해줄게. 자, 잘 봐. 그러니까 선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이거 고3까지 가져가야 돼. 계속 나오는 거라서 그래. 자, 봐. 선이 하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런 점을 한번 찍어봤는데 요 거리가 있어. 거리가 얼마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런 점도 하나 있는데 거리를 재봤더니 오라라라 거리가 똑같대. 이렇게. 여기도 재봤더니 이 거리도 똑같아. 그러면 이 직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걔는 다 이음은 뭐가 돼? 무슨 선? 거기 평행선. 그러니까 평행선의 정의는, 야, 친구들한테 가서 물어봐. 평행선이 뭐냐 그러면 자꾸 평행한 선이래. 그건 그냥 길게 말한 거잖아. 평행선은 직선으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자취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어떤 선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의 모임이 평행선이기 때문에 어떤 선으로부터 누가 가깝냐 뭐냐에 대한 판단은 평행선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선은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더 이상의 이제 예전에 평행선 이게 평행선이야라고 이렇게 문제를 푸는 거 어릴 때 배웠던 거고, 평행선이 여러분들한테 문제 푸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자, 보세요. 그러니까 평행선의 정의는 어떤 선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점들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내가 이제 아까 너희한테 물어봤잖아. 이 점 A가 가까워, 점 B가 가까워 그랬을 때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돼요. 선생님, 얘랑 평행한 선을요 이렇게 날리다 보면은요 누구를 먼저 지납니까? 그래서 가까운 거예요. 알겠죠? 왜냐면 요 정도를 한번 끌어봤더니 아직 두 점 다 못 만났잖아요. 그럼 더 가야 돼. 그러면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점들을 계속 늘리고 있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만났는데 A를 먼저 지나고요. 얘보다 얘를 아직 못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가까운 점이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점에서부터 선까지에 떨어져 있는 거리의 맥스나 미니멈을 구할 때는 평행선이 해결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이럴 때는 누가 해결해 주는 거냐면은 평행선이 해결을 한다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평행선의 정의를 좀 알고 계세요. 이거 진짜 평행한 선 아니라고요. 알겠죠? 기울기가 똑같은 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런 상황도 있는데 두 번째 상황도 있습니다. 점에서부터 점까지의 떨어진 거리에
점과 점 사이의 거리에 맥스와 미니멈에 대한 주제가 또 있어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어차피 이 둘밖에 없는데 뭐 이 둘이 다인데 대부분 이쪽인데 또 봐. 물어봐야지. 점이 여기 있어요. 점 A가 여기 있어요. 점 B가 여기 있어요. 자, 이 점 P로부터 거리를 재겠습니다. 자, 태어나 점 P로부터 이따 메모할 시간 드릴게. 점 P로부터 A가 가까워, B가 가까워. 이유는? 너 방금 가깝습니다 이랬니? 씁니다 원래 그렇게 말하니? 엄마한테도? 아니에요. 오랜만에 씁니다 들은. 왜 가깝죠? A가요? 가온아, 왜 A가 가깝죠? 이유는요? 그리고 대칭 이동에서 보면 직선에서 거리가 A가 가까워.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윤서야, 누가 더 가까워? 이유는? 수아야, 누가 더 가깝지? 그가 나오는 것 같아. 이유는? 서원아, 누가 더 가까워? A. 이유는? 야, 니네들은 다 옛날에 했던 거다. 지금 누가 더 가깝지? 다 A래. 이유는? 이게 이제 원이 나와야 돼. 왜냐면, 봐봐. 왜냐면, 이 원의 정의를 알잖아. 원의 정의라는 게 어떤 일정한 하나의 딱 고정된 점으로부터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이런 점들의 모임을 원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기준이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 여기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계속 그려보다 보면 이런 뜻이에요. 그려보다 보면 누구를 먼저 지나니까 A를 먼저 지나니까 아직 얘를 못 만났잖아. 근데 얘가 더 가까운 점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평행선 아니면 원이라는 거야. 알았지? 이럴 때는 누가 해결을 해주는 거냐면은 원이 먼저 얘를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좀 디테일하게 메모는 본인이 잘 하셔. 이 점을 중심으로 반지름을 계속 키우다 보면 먼저 만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걔가 더 가까운 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의 맥스 미니멈은 원이 판단하시는 거고 점에서 선까지의 거리의 맥스와 미니멈은 평행선이 판단합니다. 나중에 또 내가 물어봤는데 평행선? 원? 이러지 마시고 좀 정확하게 좀 체크를 해서 외우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문제 풀고 나서 이거 정리할 시간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좀 잘 메모하시고 나랑 똑같이 오는 거 하실 의미가 없잖아요. 자, 보세요. 갑니다. 2차함수 있었고요. 선이 있습니다. 여기 위에 어딘가에 점 P가 막 쫄래쫄래 움직인다고 하고 이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더하기 k가 있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게 뭐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점 P가 뭐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있지, 이런 데 있지를 잘 모르겠는데 아까 과제에도 있더라고. 근데 이제 점에서 요 거리를 쟀을 때요. 그죠? 이 선까지의 거리를 쟀을 때 그 거리의 최종값이 루트5래요. 이게 제일 짧을 때 루트5까지 커진대요. 근데 채점하다 보니까 또 꼭지점 체크하는 친구들이 있던데 아니야 거기가 알지? 거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1번 상황입니까? 2번 상황입니까? 아 빨리 1번 상황이야 2번 상황이야 1번 상황이야 점에서 선까지의 거리를 재고 있잖아 그러면 제일 가까워지려면은 얘랑 평행한 친구가 여기 막 가야 돼 가다가 뭐하는 순간 그렇지. 접하는 순간에 요점이 하나 이렇게 보여야지. 그치? 그랬을 때 이 둘 사이에 요 거리가 최소가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아시겠지? 그래서 얘는 그래서 요 거리가 루트5가 돼요 라는 뜻인 거예요. 이 거리가 루트5가 된다. 이제 뭐 K를 구하면 된다 이건데 자, 뭐 공식 웬만하면 안 써볼게. 써도 편하게 할 것 같은데 요 함수가 아까 뭐였죠? y는 x제곱 더하기 5였습니다. 이거였고요. 그 다음에 요 직선을 L이라고 했을 때요. 이 친구는 얘랑 평행선이기 때문에 이 친구의 기울기도 2짜리죠. 그래서 우선은 내가 요 L직선의 방정식을 기울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y는 2x 더하기 뭐 p라고 하겠습니다. 뭐 m이라고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제 얘랑 얘랑 둘이 접선이 돼야 되는, 접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연립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세변들은 연립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x제곱 더하기 5는 이렇게 연립을 한 판 하시고 요걸 쏙 다 넘겨주시면 얘가 이제 x제곱이 살아있었는데 마이너스 2x가 있었고 플러스 5가 있었는데 마이너스 m은 제로가 됩니다. 중근 가져야 되죠? 뭐 이거 판별식이고 뭐고 이거 뒤에 1 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m 값은 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여기서 이 m 값이 4인 걸 알았어요. 이게 4인 걸 알았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 k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잘 봐봐. 지금 우리가 이 보라색 길이가 얼마나 사실을 알고 있어? 루트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요거 풀어보면 얘들아 이 점의 좌표가 이거 여기다 4 넣어서 요거 1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 중근 얼마 나오는 거야 이거? 예. 이 중근 1이지. 이거 완전 제곱식 풀어서 버리면 얘가 x-1의 제곱이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중근이 1 나오는 거 아니겠어? 원래 공식이고 뭐 없다니까. 공수2는 공식 없이 다 풀 수 있으면 무조건 웃겨. 그러니까 너무 공식에 집중하지 말라는 소리야. 점과 선 사이 거리 공식 그거 몰라서 다 풀 수 있어. 그러니까 시간이 좀 걸리는 거야. 그걸 그냥 없는 상태에서 풀다 보면 엄청난 실력이 생겨. 근데 공부를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지금 학원에서 가르치는 건데 봐봐. 그러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점의 좌표가 1, 얼마인 거야 그러면? 1,6인 거 알고 있잖아, 그렇지? 그럼 질문해볼게. 여기는 몇 몇이야? 여기만 줄게. 근데 이게 들을 때는 들을 때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인데 잘 안 된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하라는 얘기야. 이 길이가 루트 5라는 걸 안 되네. 그리고 이제 이 점의 좌표가 1,6인 것도 안 되네. 그리고 요 직선의 방정식이 y는 2x 더하기 k고 우리가 지금 k를 구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점 좌표 하나만 나오면 나오잖아, 답이. 그렇잖아, 그지? 여기만 찾으면 되겠는데 이거를 못 찾아. 되게 오래 걸리는데 또 이게 직선의 방정식 막 이런단 말이야. 그러지 마요. 첫 시간에 얘기했던 부천말과 부탁드렸던 이런 거를 좀 하라는 얘기야. 봐봐, 얘 기울기 얼마짜리야? 그럼 얘는 기울기 얼마짜리지? 보라색깔. 그렇지. 얘가 이 보라돌이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잖아. 그럼 내 말은 이게 마이너스는 쌤이 감소라 그랬고 이게 가로 세로 비율이 되네. 그럼 이게 몇 대 몇이라는 거야 이게? 2대 1이죠. 2대 1. 우와 루트오네. 진짜 루트오네. 길이가. 이거 진짜 길이 얼마야 이거? 이거는. 된 거야. 이게 2고 이게 1이 되면 그럼 이 오른쪽 두 칸 내려가도 아무 되잖아. 좌표가 나왔네. 그치? 이 점의 좌표는 여기는 몇 컴마 몇인가? 3,5인 거야. 쌤이 마지막에 그 두 점을 만났을 때 연결, 길이, 기울기, 평행이동 이런 말씀을 첫 시간에 드렸는데 우습죠 약간. 저걸 내가 설마 안 할까? 근데 안 한다니까요. 기울기 체크 안 해요. 그래서 비율도 안 봐요. 그래서 좌표도 못 찾아요. 하면 다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이 점의 좌표가 3,5가 되면서 여기다가 3,5를 대입하시면 지나야 되는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5 넣고 3 넣으면 되겠는데 그럼 이제 y 대신에 5가 들어가고 여기 3 들어가니까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이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한 정부에서 한 3, 40명 정도 이런 식으로 외우고 가지 않을까요? 시험장에. 이거 스튜어트의 정리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중선 정리는 스튜어트 정리의 아주 스페셜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나도 문제에 대한 기억이 안 나서 만들어버리면 돼요.
뭐 이런 그림이 하나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ABC라 가정을 하고 만약에 이런 데 점 D가 있는 거예요. 중점이 아닙니다, 지금은. 이렇게 연결을 하죠. 땅 연결했을 때. 그럼 내가 만약에 요 길이를 소문자 M이라고 적어주고 요 길이를 소문자 N이라고 적겠습니다. 요건 비율이 아니라 길이니까 길이. 그 다음에 내가 요만큼의 전체를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A가 바라보는 면이고요. 이만큼의 길이를 소문자 B라고 적어주시고 이만큼의 길이를 소문자 C라고 적어주시고 뭐라 그럴까 또 A, B, C 요거를 요 오렌지 선분 길이를 P라고 할게요. P라고 적어주시고 그랬을 때 이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뭐냐 이거거든. 이게 스튜어트 정리야. 그러니까 중선 정리는 여기에 중점 찍혀 있을 때가 중선 정리야. 그치? 근데 스튜어트 정리에다가 이제 중점 넣어서 넣으면은 그 중선 정리가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공식이 이거였나? 봐봐. N 곱하기 ABH. 그러니까 이렇게 크로스 이러시면 됩니다. N 곱하기 이쪽 변의 제곱이고요. 플러스 이번에는 요 M 곱하기 이쪽 변 제곱하시면 됩니다. 교과서에 없는 정리니까 외우시면 좋아요. 그 다음 여기는 아마도 N 더하기 N이 들어가셔야 되고요. 그렇죠? 우선 써볼게요. 이거 틀릴 수도 있다. 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AB의 제곱에다가 오렌지 제곱하시고 그 다음에 B 곱하기 DC 하시면 아마 여기 공식일걸요. 이게 이제 스튜어트의 정리예요. 이거 B야. BD 곱하기 DC.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볼게. 그러니까 요거 증명 빈칸 채우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자, 한번 해보겠어요. 보세요. 중3 때 학교만 다녔으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태죠. 여기가 길이고요. 요 길이가 M, 요 길이가 N, 전체가 A고 다시 한번 적게 이렇게 되고 여기가 P. 여기서 선 하나 더 좀 날려줄게요. 여기서 이렇게 발을 한번 내리겠습니다. 발을 내려서 내가 지금 이만큼의 길이를 소문자 M이라 쓰고 이거 소문자 N이라고 썼는데 내가 요 길이도 뭔지 몰라서 X라고 부르고요. 요 높이니까 H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증명해볼게요. 봐봐. 자, 잘 봅시다. 자, 우선은 요 색깔칠화 정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한번 쓸게요. 여기서 자, 그 스몰 p의 제곱은 x제곱에다가 h제곱을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관계식입니다. 1번 관계식이라 할게요.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관계식은 자,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디서 쓸 거냐면은 여기서 한번 쓸게요. 오른쪽에 직각삼각형에서. 그럼 이제 요만큼의 길이는 이게 n-x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b제곱이 나갑니다. b제곱은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 n-x의 제곱에다가 이렇게 h제곱을 더하는 것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요거 전개 좀 해놓을게. 얘가 잘 보시면 봐. 자, b제곱은 이건데 이거 우변 전개하다 보면 x제곱 더하기 h제곱이 생기거든. 그걸 p제곱으로 바꿔도 괜찮겠죠? 자, p제곱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전개하다 보니까 마이너스 2nx가 하나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n제곱이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전개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식은 이번에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씁니다. 이 보라색 깔에서 여기서 피타고라스를 쓰면은 자 c제곱은이죠. c제곱은.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m 더하기 x가 됩니다. 따라서
이게 n 더하기 x를 또 제곱하시고 h제곱을 처리하면 되는데 이것도 전개하다 보면은 우변에서 x제곱 더하기 h제곱이 생기죠. 그거는 이제 또 t제곱으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가 자, c제곱은 이렇게 되고 또 여전히 p제곱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전개하다 보니까 가운데 EMX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맨 앞에서 n제곱이 또 하나가 생겨요. 그럼 내가 요거를 4번식이라고 하고 이거를 5번식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요거 어떻게든 좀 요거 없애보고 싶은 마음이 좀 있거든. 내가 그래서 이렇게 할 거야. 4번식에다가는 m 값을 곱하고요. 곱해보겠습니다. 자, mb제곱 만들어지죠. mb제곱은 그 다음에 mp제곱 만들어지고 가운데가 마이너스 em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맨 끝에 친구는 m 곱했으니까 mn제곱이라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식에다가는 곱하기 n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가운데 맞춰주려는 거예요 지금. 그럼 n을 곱해주면 이게 nc제곱 만들어지고요. nc제곱은 여기다가 n을 곱할 거니까 np제곱 만들어지고 그 다음 플러스 emn x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 n을 곱했으니까 m제곱 n이다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더 할까요? 더해주면은 이건 뭐 웃기는 건 없어서 nc제곱에 mb제곱이라고 적었고요. 이건 p제곱으로 묶어도 되겠는데 그리고 이제 m 더하기 n으로 묶어서 p제곱 처리하시면 되고 요거 두 개 지워질 것 같습니다. 뒤에 거는 또 mn으로 묶을 수 있죠. 묶어버리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요걸 다시 한번 적어주면은 그 n 곱하기 c제곱에다가 m 곱하기 b제곱은 요 뒤에 친구를 이게 m 더하기 n으로 묶었을 때 이게 p제곱 더하기 mn이다. 요게 스튜어트 정리죠.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잘했네. 여기서 요거 그냥 이제 요거로 바꿔치기 하면 다 요거 요 공식이 나오는 거다. 얘네가 저거야 저렇게. 요거 바꿔치기 해봐. C가 지금 요거잖아. A. 그죠? 일단 요 B가 여기 AC. 그 다음에 요 M 더하기 N이 사실은 이 밑변 전체의 길이를 보셔도 상관없어. BC야 BC. 그 다음에 요거 P가 저거 오렌지 정한 길이 A. 그거 제곱하시고 나머지 애들을 조금 곱하시면 된다. 자, 외우는 방법이야. 외우는 방법은 요렇게 요 N 곱하기 요쪽 변 길이 제곱하면 돼. 알았지? 약간 크로스 하듯이 가시면 돼.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제곱하시면 돼. 좌변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 여기서 mn은 요거 두 개 더 하시는 거예요. 전체 길이죠.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이게 중선이었을 때 원래 너제곱 더하기 너제곱이었잖아. 중선 정리가. 근데 중점이 돼버리면은 BD, DC가 똑같아서 그랬던 거야. 이해되지? 중선이 돼버리면 여기 얘가 중선이 돼버리면 BD 길이와 DC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쪽이 아마 그냥 제곱이었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다를 수도 있잖아, 그치? 그때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 주의사항은 너희가 이제 이쪽 계열의 문제를 그래도 뭐하지? 한 몇십 문제 풀어봤기 때문에 문제를 풀다 보면 이제 요 밑변의 길이가 딱 나눠져 있을 때 이거와 이거의 길이를 줄 때는 거의 없는 거야. 보통 저 mn 값은 비율로 주거든, 비율. 그치? 몇 대 몇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 그러면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볼게. 이게 길이가 m, 길이가 n인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요 길이를 보여줄게. 봐봐. 내가 만약에 요 BD 길이가 예를 들어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MK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그 CD 길이가 그 NK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 값이면 어떠냐 이거야. 그럼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고 이게 MN 실제 길이가 아니라
비율이 n 대 n이면 이렇게 세팅할 수 있잖아. 그치? 그럼 잘 봐라. 그러면 이 n자리를 이렇게 바꿀게요. nk로 바꾸겠습니다. 달라지는 게 없어서 그래요. 이게 nk 곱하기 ab끼리의 제곱이라고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자리에는 mk를 넣어요. 비율 값이 나와 있어서 이거를 mk 곱하기 그 다음에 ac의 제곱을 하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m 더하기 n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더하기 이거 하셔야 되거든요. 그 k를 묶여요. k를 묶어버리면 또 이게 m 더하기 n이 만들어지고 나머지는 그대로 적으시면 되는데 보면 알겠지만 이 k 값이 이렇게 날아간다는 거죠. 날아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쓸 때는 자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드릴게. 이 공식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한 80~90%의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이 BD 길이와 CD 길이를 주는 문제는 거의 없어요. 길이를 주는 문제는 없다고. 대부분 뭘 주는 거야? 이거 몇 대 몇인지 주거든. 그랬을 때 이 공식 자체는 이게 길이로 체크가 되어 있는 공식이야. 이 n자리와 m자리가 비율이 들어가는 건 아니란 말이야. 근데 비율을 집어넣어도 어차피 비례상수가 약분돼버리면서 똑같은 구조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이용할 때는 이 m자리와 n자리는 길이를 넣어도 상관없고 비율 값을 사용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길이가 진짜 5, 7이었으면 정말 넣어도 되고요. 비율이 3대 4였으면 그냥 3, 4를 넣어도 돼요. 알겠죠? 길이 비율 상관없다 이건데 근데 이런 성분의 길이 자리들 있죠. 요 AB 자리, AC 자리, AD 자리, 여기 특히 여기 BD, DC 여기는 비율을 넣으면 안 돼요. 알겠죠? 여기는 비율 쓰시면 안 되고 요 자리 잘 알아줘.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는 비율 써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기를 자꾸 비율 쓰니까 틀려온다니까요. 많이 갔다니까요, 쌤이. 정리 한번 해보시고 묘지에 같이 적어놓으세요. 저걸 스튜어트 정리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걸 페르마 포인트라고 해서 이게 무게중심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게 제곱이 없는 포인트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떤 내부의 한 점을 이렇게 잡는다. 잡아서 여기를 A점, 여기를 B점, 여기를 C점이라 가정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요걸이랑 이 노란색 성분의 길이 합이었죠. 그렇죠? 이렇게 그 세 개를 더해봐라. 그랬을 때 그 PA 성분의 길이와 PB 성분의 길이와 요 PC 세 개가 있는데 요거 세 개를 더한 게 이렇게 최소화되게 만들어주는 포인트가 요 자리에 하나 있다. 그 포인트의 이름이 이제 유명하다고 알려져 있는 이 페르마 포인트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를 구하는 방법은 이제 그 성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는 건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 세 개 더하는 거, 이거를 더했을 때 그 최소 값을 구하는 거. 최소가 되는 순간에 첫 번째로 그 최소 값을 구하는 거는 이거는 출제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꽤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또 물어볼 수가 있는 게 그럼 어디냐? 점피의 위치가 어디냐? 몇 컴마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또 물어보니까 애들이 이거를 그래서 어떻게 찾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자, 쌤이 뭘 기억하라 그랬냐면 이 페르마 포인트는 뭘 기억하라고 했습니까? 요게 이제 60도 회전 이거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저거 기억해야지 이제 생각이 좀 나겠죠. 그래서 내가 저번에 이제 설명해드린 게 이런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지금은 각을 딱 정하고 하진 않을게. 이 P를 찾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은 이제 확인 이제 그 좀 체크야 이제 확인하는 거야. 왜 그러냐 이런 포인트를 보는 건데. 보세요. 이런 삼각형이 있었는데 점피가 어딘지는 모르겠다. 이런 데를 잡아서 요거랑 이 보라 색깔이랑
이 초록색을 더했을 때 최소가 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요 변을 이렇게 60도 회전을 시키라고 했죠, 쌤이.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60도 회전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그림이 요 색깔칠한 얘를 띄워라고 했죠. 이걸 띄워서 보시면은요, 이 보라 색깔도 60도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대략 모습이 어떻게 그려야지? 이 정도? 이 정도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저 노란색도 돌렸으니까 이렇게 돌아왔겠죠. 자, 뭐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이 색깔칠한 이 삼각형을요, 삼각형에 60도 회전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여기를 이렇게 P'이라고 하고, 여기를 원래 꼭지점 A, 여기를 B, 여기를 C라 가정을 했을 때, 여기가 이제 A'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연결도 다시 한번 해보라 그랬죠. 연결했을 때 뭐 너무너무 당연한 게 이 보라색 길이를 돌린 거니까 길이가 다를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얘가 60도가 회전이 된 거라서 당연히 이쪽 값도 60도라는 건 이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보라 색깔 이거랑 P', B, P가 정삼각형이라는 설명을 쌤이 드렸었죠. 그러니까 P', B, P 삼각형. 얘가 정삼각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게 이것까지 같아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따지고 싶은 게 이거였던 거야. 이 노란색이랑 보라색이랑 초록색을 더한 게 최소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렸더니 약간 이게 펼쳐진 느낌이 좀 있죠. 이게 노란색 더하기 보라색 더하기 초록색을 생각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이제 이 최소값이라는 건 확인이 됐었습니다. 저 세 성분 길이 3개를 더했을 때 그 성분 길이 합의 최소값이라는 것은 간단하다. 그냥 이 A'에서 어디까지 한 번에 가면 된다. C까지 가면 된다. 이게 결론부죠. 그래서 정답은 얘가 이렇게 구하면 되는데, 쌤이 저번에 설명했을 때는 이 값을 구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너희가 고일 수학으로. 근데 만약에 쫙 연결을 했는데 이쪽 각이 너무 이상한 각이 돼버리고 너희가 구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아마도 출제가 되면은 이쪽 각이 30도로 출제가 되지 않을까.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근데 어찌됐건 얘가 최소화 된다는 상황을 알긴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또 봐봐. 내가 만약에 이 그림에서, 이거 저번 시간에 했던 설명이지 이게. 근데 좀 더 가보자. 그냥 안 하려고 그랬는데 물어보니까 여기서 이게 요 AB 선분 길이와 이 A' B 선분 길이가 어때? 당연히 같은 거지. 돌린 거니까. 그 다음에 이쪽 각이 60도라는 것도 알겠지. 그러면 요렇게 연결했을 때 너무너무 당연한 거야. 여기서 삼각형 이 A' B, A 삼각형 보이지? 이것도 당연히 정삼각형일 수밖에 없거든. 상황적인 부분이 그렇지. 따라오고 있지? 근데 얘네가 이 최소값이라는 게 지금 뭐냐면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최단이라는 주장이잖아, 우리 말이.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기적으로 정리를 해버리면 이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 거냐면, 그러니까 최소값을 구하라 그러면은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네. 그냥 이렇게 삼각형이 있었으면 얘를 한 면으로 가지는 정삼각형을 만들면 되네. 이렇게. 그치? 만든 다음에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답이네. 이게 최단거리네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이럴 수도 있잖아. 나는 근데 이쪽에다 만들어 볼래. 이쪽에다 만들겠다는 건 얘를 이쪽으로 60도 회전시켜서 설명을 하는 거야 지금. 그랬을 때 여기서 이렇게 연결해도
니네가 보기엔 이 파란 색깔 길이랑 이 파란색 길이가 둘이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같아야 돼. 그게 지금 PA, PB, PC의 최소값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돌렸을 때 얘들은 다를 리가 없잖아. 그래서 여기는 좀 심플하게 갖게 증명을 보여주고 싶은데 결과적으로 결론이 뭐야 이거야. 결론이 뭐냐면 이 페르만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두 직선의 교점인데 어떤 교점이냐면 어떤 삼각형 이렇게 있다고 치고 얘를 한 변으로 가지는 정삼각형을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얘를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로 가지는 정삼각형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랬을 때 일로 연결하는 선을 하나 그어 주시고 그러니까 페르마 포인트는 이 파란 선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는 건데 어딘지 모를 뿐이지. 최소값은 이거고. 근데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여기도 페르마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 어딘지 알겠지? 그치? 어디겠어? 교점이지 여기지. 그래서 여기가 그 유명하다는 페르마 포인트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쪽도 있는 거야. 봐봐.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정삼각형을 만들었을 때 요 길이가 똑같으면은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연결했을 때도 여기를 지나간다는 거잖아. 그리고 이 길이와 이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 페르마 포인트를 찾는 방법은 요 직선과 요 직선 두 개를 구해서 그냥 연립하는 게 빠를 것 같고요. 하나만 더 알려드릴게요. 보세요. 잘 봐. 조금만 봐봐. 잠깐만 보고 메모 좀 이따 해봐. 나중에 한 개 더 하자. 맞지? 오늘 시간 돼. 자, 봐봐. 여기서 여기 몇 도야? 60도지. 이 각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이 삼각형의 내각이야. 잘 봐. 요 삼각형 보이니? 이거 보이지, 그지? 요거 한 변, 요거 한 변, 이 파란색 한 변. 요 각은 60도 더하기 요 각. 얘도 보이니? 요 삼각형도 보이니? 이렇게 찾았니? 근데 두 변의 길이가 하나 이거, 하나 요거, 아니 하나 이거, 하나 이거, 끼인 각이 60도 더하기 이거. 요쪽 삼각형도 하나가 길이가 이거, 하나가 요거, 이름을 줄까? A, 요 한 변의 길이 B, 한 변의 길이 C라 했을 때 그럼 이것도 B잖아. 이 정삼각형이니까 이게. 그러면 두 변의 길이가 A, B, 끼인 각이 60도 더하기 이거. 요것도 두 변의 길이가 A, B, 끼인 각이 60도 더하기 똑같잖아. 여기도 60도인데. 이거 회전합동이라 그래. 돌려서 회전이 합동이 된 거야. 그럼 쌤 말은 봐봐. 요각이랑 요각이랑 어때? 같은 각이지. 그러면은 당연히 요각이랑 요각은 원래가 어때? 원래 똑같이 맞고지각인데 보이냐? 여기 몇 도냐? 요각 점이지. 몇 도냐고? 60도지. 이게 60도다. 당연히 여기도 60도지. 맞고지각이네. 자, 또 찾아볼게. 봐봐. 요거 A, 요거 C, 요각은 동그라미 60도. 이 각 뭔지 모르지만 두 변의 길이가 A, C, 끼인 각이 60도 더하기 이거. 그것은 A, C, 여기 60도, 이 각.
또 합동이지. 그럼 내 말은 자 봐. 요각이랑 요각이 어때? 또 똑같지? 그리고 요각이랑 요각이 또 원래 똑같지, 맞꼭지각인데. 그러면 요각이 몇 도야? 또 60도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도 60도죠? 오, 그러면은 이거 나머지 각도 몇 도겠니? 60도지? 여기도 60도지? 이게 페르마 포인트의 특징이야. 그러니까 페르마 포인트는 이게 다 몇 도로 나눠 갖는 거야? 120입니다. 그러니까 한 포인트에서 세 꼭지점을 연결했는데 120도, 120도, 120도가 되는 그 포인트가 페르마 포인트야. 그리고 거기가 세 꼭지점까지의 거리의 합이 최소가 되는 포인트야. 알았지? 지금 요거 정리 한번 해봐.